강남에서 시작된 붉은 사쿠라의 비밀과 진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라고 기원이 물었다. 영민은 사법고시 대통령 까뿐라고 답했지만 기원은 모두 아니라고 했다. 영민이 그럼 대체 무엇이냐고 묻자 기원은 빙글빙글 웃으며 대오각성이라고 대답했다. 기원이 대오각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오각성은 다른 말로 득도라고도 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했다. 기원은 어제서야 비로소 불교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영민은 스카이도 갈 수 있는 기원 성적에 그 대학교에 지원한다는 기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원은 오래된 생각이라며 본인의 관심 대상은 오직 득도뿐이라고 했다. 영민은 어떻게 해서든 기원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기원은 이미 오전에 원서를 넣고 오는 길이라며 이미 본인의 인생을 결정됐다고 했다. 기원의 눈에선 원대한 포부가 넘실대고 있었다. 영민은 득도하면 뭐가 좋은지 물었다. 기원은 진리 즉 이 세상을 관통하는 절대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쌀쌀한 2월의 어느 날 기원이 커다란 짐가방을 맨 채 집을 나서고 있었다. 끝났어. 멀쩡한 내 새끼 다 베렸어. 거실에선 기원의 모친이 생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을 나선 기원은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다. 죄송해요.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지난 며칠간을 가족과 싸웠다. 가족들은 기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기원은 집을 나왔다. 서울행 티켓 하나요. 표를 건네받은 기원이 기차에 몸을 실었다. 곧 덜컹거리며 기차가 출발하자 기원의 눈이 감겼다. 지난해 여름 홀로 가보았던 고성 폭포암이 떠올랐다. 폭포암의 주지스님은 기세가 장군 같았는데 입을 열면 언제나 불호령이었다. 그날 법문을 들으려 제법 많은 사람들이 폭포암을 찾았다. 기원도 마음속에 큰 의문을 품고 폭포암을 찾은 길이었다. 법당에 사람들이 죽 둘러앉았고 곧 주지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었다. 그날 기원은 법문을 듣는 내내 엄청난 희열을 경험했고 지적 의문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 스님이 말씀하신 수십 가지 얘기 중에서 특히 마지막 말이 신심을 자극했다. 사람 몸 나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더욱 어렵도다. 스님의 그 한마디가 기원의 인생 진로를 결정했다. 그날 이후로 기원은 미친 듯이 불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성철 스님부터 시작해 불교의 불자가 들어간 책은 눈에 불을 켜고 읽었다. 하지만 읽을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졌고 갈증은 기원이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되었다. 10년 후 오랜만에 영민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여태껏 기반 잡느라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올해 초부터 다소 안정된 영민이었다. 어째 너희들은 변한 게 없냐? 여전히 개념이 없구먼. 새끼 졸업하고 처음 나온 놈이 누군데 큰소리야.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영민이 큰소리로 떠들었다. 오늘 먹고 죽자. 다들 잔채워. 일이 좋아할 놈이 왜 코빼기도 안 비쳤냐. 알잖냐 내 일이 좀 그렇잖아. 영민이 원샷을 외치자 모두가 단숨에 잔을 비웠다. 어느새 얼큰하게 취한 민수가 영민에게 물었다. 근데 너 올해 경사 진급했다며? 그래. 까불면 확 체포해버린다. 제발 체포해줘. 감방 가면 공짜로 밥 주지. 알아서 운동시켜주지 정말 천국이다 천국. 미친놈. 1시간이나 지났을까? 모두가 기분 좋게 취해 있는 그때 누군가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둘러본 뒤 곧장 일행 쪽으로 걸어왔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것이 예사풍모가 아니었다. 오랜만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낯익은 그의 얼굴에 친구들이 기억을 더듬었다. 너 기원이지? 벼랑간 영민이 벌떡 일어났다. 반갑다. 영민이 기원을 꽉 안았다. 불교가 같다더니 그 다음부터 감감무소식이야. 그렇게 됐어. 너 완전 도사가 다 됐네. 영민이 기원을 훑어보자 기원이 씩 웃었다. 일단 앉자. 앉아서 얘기하자. 영민이 기원을 잡아 자리로 끌고 갔다. 먹고 살만하냐? 창수가 물었다. 굶지는 않아. 내 명대로 사는데 지장은 없지. 세상 참 재밌구나. 내가 스님이 되다니. 그래 기원이 너는 판검사가 어울렸는데 말이야. 기원은 빙긋 웃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자 다들 한잔하자. 원샷 안 하면 수명 10년 단축이다. 오케이. 다들 잔을 들고 마실 때 영민이 기원의 귓가에 속삭였다.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시끄러운 동창회가 2시간이나 더 지속됐다. 새벽 2시 반, 영민과 기원은 근처 바로 들어왔다.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내일 산에 들어갈 거야. 산이라
마음만은 편하겠네. 영민이 부러운 듯 기원을 바라보았다. 무슨 고민이 있나 본데 말해봐. 고민은 무슨. 영민이 슬쩍 말꼬리를 흐렸다. 괜찮아. 말해봐. 궁금해서 그래. 기원이 재촉하자 영민이 결국 털어놓았다. 순경으로 시작해 경장을 거쳐 올해 경사가 된 영민. 입사 5년 만에 자신이 근무하는 강력반에서 꽤 중요한 위치까지 자리매김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관할 구역 내에 자살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자살자 수가 2자리로 넘어가자 비상이 걸렸다. 영민이 책임지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하면 할수록 기이한 일들이 밝혀졌다. 자살자는 대학 교수부터 막노동꾼까지 다양했고 그들의 시체는 모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결단코 타살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기쁘게 죽었다. 입이 마른 영민이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영민이 필사적으로 수사하던 어느 날 드디어 단서 하나가 잡혔다. 자살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자살 직전에 누군가를 만났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가 끝난 뒤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누군가는 사라졌다. 영민은 한 여자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 여자를 뒤쫓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졌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잡기만 하면 끝난단 말입니다. 상부 지시 일세. 최 경감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자 분노한 영민이 경찰 본부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기원이 흥미로운 얼굴로 재촉했다. 곧이어 나온 영민의 말은 엄청난 것이었다. 영민이 난동을 피우자 검은 선글라스의 2사람이 영민을 어딘가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영민은 까마득한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났다. 한데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그대가 용의자로 지목한 그 여자, 우리는 통칭 붉은 사쿠라라고 부른다네. 올해가 그녀를 추적한 지 딱 50년째 되는 해일세. 뭐라고요? 50년 농담하지 말아요. 그녀는 많이 좁아야 30세라고요. 우리나라는 50년이지만 일본은 200년 일세. 그녀는 놀라운 화술을 지녔다네.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지. 그래 믿지 못할 걸세.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절대 최면 따위가 아니야. 순수한 화술의 힘이지. 절대의 논리로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지. 그의 안색이 갑자기 침중해졌다. 그녀를 취조하던 나의 선배, 선배의 선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네. 아무리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도, 그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논리적인 설득 앞에 결국 무너지지. 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길래 자살까지 하는 거죠? 예전에 그녀를 취조할 때 녹음을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요. 그의 손바닥이 목을 그었다. 다 죽었어. 녹음 테이프를 듣던 3명이 동시에 자살하자 테이프를 부숴버렸지. 영민이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자살하기 싫으면 당장 손 떼게나. 그래도 하겠다면 내 말리진 않겠네. 영민은 본부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열흘 전 영민에게 일어난 일이다. 어때? 영민이 기원에게 물었다. 대단한데 아주 흥미로워. 기원은 눈빛을 빛내며 다가왔다. 오직 말로만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기원이 턱을 괜 채 골똘히 생각에 빠졌다. 내가 괜한 말 했나 보다. 크게 신경 쓰지 마. 영민이 머쓱해하던 그 순간 기원이 벌떡 일어났다. 결정했어. 산으로 가는 건 미뤄야지. 나가자. 당장 수사 기록부터 살펴봐야겠어. 기원이 대답도 안 듣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기원은 영민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2사람은 영민이 근무하는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들어가자 한편의 지하 창고가 보였는데 영민이 그리로 들어갔다. 영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2명의 경찰관이 자리서 일어섰다. 김 경사님, 오늘까지 휴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경찰 아니냐. 근데 뒤에 분은 누구? 영민이 기원을 소개했다. 다들 인사해. 힘들게 스카우트한 사설탐정이시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최동훈 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일 순경입니다. 기원이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부기원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수사하는 여자를 알고 있나요? 최 경장이 묻자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부 허락도 떨어졌고 지원도 약속받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브레인이야. 사실 열흘 전만 해도 이들은 얼른 여자를 체포하고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민이 본부를 다녀온 후 모든 게 뒤바뀌었다. 영민이 들었던 것을 설명하자 모두가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이어 방대한 양의 박스가 본부로부터 도착했는데 다들 기겁을 해댔다. 박스 안에는 붉은 사쿠라에 대한 정보 문서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것은 50년 동안 누적된 비밀 수사 자료였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좋네. 물론 빠져도 전혀 불이익은 없어. 서장의 지시가 내려지자 대부분의 요원이 빠져나갔다.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영민을 포함한 3명으로 확 줄었다. 문서를 읽어본 7명이 겁을 먹고 빠지자 서장이 셋을 따로 불렀다. 2달을 주겠네. 그 안에 해결 못하면 깨끗이 손을 털도록. 자네들도 결혼은 해야 할 것 아닌가. 노파심에 하는 말이네만 직접 대면하는 바보는 없을 거라고 보네. 서장은 이들에게 따로 전용 수사실을 만들어 주었고 셋은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 조순경이 탐정님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해줘. 최 경장은 나랑 잠시 갈 데가 있어. 영민이 최 경장과 나가버리자 기원이 물었다. 자료부터 봅시다. 네, 따라오세요. 조순경이 창고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자 기원이 따라갔다. 이놈들이죠. 구석에는 이삿짐 박스 같은 곳에 파일과 용지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끔찍하죠. 조순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2달이 아니라 2년을 봐도 다 못 보겠는걸. 기원이 노란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아시다시피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고 살인 방조죄 아닌가요? 조순경이 고개를 저었다. 자살자들은 붉은 사쿠라가 돌아간 뒤 정확히 1시간 후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방조죄도 성립이 안 돼요. 어디 보자. 기원이 파일을 넘겼다. 날짜별로 사건이 기록돼 있었는데 기원이 펼친 것은 20년 전 자료였다. 파일을 읽으며 기원이 입을 열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이 벌어졌군요. 맞아요. 정확히 한 달에 한 명씩 죽었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할 텐데 어떻게 구별하죠? 기원이 파일을 덮고 조순경을 바라보았다. 아주 쉬워요. 보통 자살자들의 시체는 표정이 제한되거든요. 공포스럽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무표정인 경우가 99%예요. 그런데 붉은 사쿠라를 거친 경우는 표정이 확연히 밝아요. 시체가 모두 웃고 있죠. 혹시 보셨나요? 기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몇 명 봤죠.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기원이 다시 파일로 시선을 옮겼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자 외출했던 2사람이 돌아왔다. 영민이 기원에게 다가왔다. 밥 먹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탐정나리. 난 짜장면. 기원이 고개도 안 들고 대꾸했다. 너 중이 짜장면 먹어도 되냐? 짜장면이 싫으면 개고기도 좋고. 영민이 조순경에게 소리쳤다. 짜장 곱빼기 2. 난 돌솥 비빔밥. 최 경장이 말하자 조순경이 무시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중국집이죠. 여기 강남경찰서인데요. 짜장 곱빼기 3그릇만요. 조순경 내거는. 최 경장이 당황해서 말하자 조순경이 싸늘히 대답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같은 것 좀 먹어요. 요새 누가 한 그릇을 배달합니까? 뭐야? 난 점심 땐 꼭 돌솥 비빔밥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시켜 드시든가요. 조순경이 휙 나가버렸다. 배달 아주머니 째려보는 거 안 보이던. 다수를 좀 따라. 최 경장이 고개를 획 돌렸다. 이거 다수의 횡포 아닙니까? 그럼 직접 시키든가. 시킵니다. 시켜요. 최 경장이 소리를 빽 지르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여기 방금 전화한 경찰서인데요. 짬뽕 하나 추가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문서를 뒤지던 기원이 영민을 깨웠다. 영민아 일어나봐.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영민이 실눈을 떴다. 공식적으로 50년 동안 한 달에 한 명씩 죽었어. 살짝 된 실눈마저 감아버리는 영민이었다. 근데 최근 한 달 내에 15명이 죽었어. 그것도 한 지역에서 맞지? 그래서 상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맞지? 영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영민이 벌떡 일어났다. 붉은 사쿠라는 정부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야. 내가 생각한 방법은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 뭔데 말해봐. 영민의 입이 바짝 타올랐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양복 차림의 사내가 수사실을 방문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권상호입니다.
오셨군요. 서류를 보던 기원이 반색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각하께서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내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요구하신 자금입니다. 저희는 모르는 돈이죠. 말을 마친 사내가 수사실을 빠져나갔다. 진짜로 반응이 왔네. 이거 대박인걸. 영민이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자금이라면 일전에 얘기하신 그거 말입니까? 최 경장과 조순경의 표정에도 놀람이 나타났다. 그래, 자금을 얻었으니 이제 사람을 모아야지. 기원이 봉투를 열자 수표 10장이 나왔다. 잠깐 이게 얼마야? 억이 10개면 10억. 수표를 보던 영민이 입을 딱 벌렸다. 나머지 두 사람이 달려들자 기원이 수표를 집어넣었다. 이것도 빠듯합니다. 최 경장이 입맛을 다시자 영민이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뭘 하지? 기원이 미소를 지었다. 뭘 하긴 광고해야지. 5대 메이저 일간지, 각종 스포츠 신문사 전문 광고지까지. 그날 하루 수사실의 전화기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저명한 문학 비평가이자 독설가인 윤성호 씨는 그날도 때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밥을 먹으며 습관처럼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는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저것들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다시 한 장을 넘기자 자신이 쓴 칼럼이 눈에 들어왔다. 흐뭇하게 웃고는 다시 한 장을 넘기려는 찰나 아래쪽에 이상한 문구가 시선을 잡았다. 이건 또 뭐야? 윤성호는 신문을 들어 자세히 읽어갔다. 화술의 달인을 구합니다. 모집 인원 100명. 일당 300만원. 평소에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 평소에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신 분. 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광고를 읽은 윤성호의 표정에 의심의 빛이 나타났다. 이거 사기 아냐? 300만원이 얘 이름인 줄 아나 보지. 윤성호의 입에선 예의 그 독설이 쏟아졌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 폴더를 열고 있었다. 수사팀이 광고를 넣은 다음날 새벽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광고 보고 전화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여보세요? 네, 광고 봤습니다. 300만원짜리 일이란 게 뭐죠? 20대 청년을 시작으로 무한통화 러시가 시작되었다. 네, 일단 오십시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처음에 의심을 보이는 사람도 거진 절반가량은 되었지만 이곳의 위치를 듣고 난 후엔 의심을 거두었다. 아니, 무슨 경찰서에서 돈이 남아돕니까? 이거 엄청 위험한 일 아닙니까?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보겠습니다. 문제없을 시 방문하도록 하죠. 전화를 건 사람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 중에는 극히 신중한 사람도 제법 되었다. 기원을 제외한 3명이 교대로 전화를 받을 동안 기원은 문서에 파묻혀 있었다. 이상한데? 기원이 의문의 빛을 띄우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니, 뭐가? 영민이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99년도 7월에는 자살자가 없어. 너 그거 벌써 다 본 거야? 날짜만 대강 훑었지 뭐.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아냐? 그럴 리는 없어. 기원이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기원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한 파일들이 있었다. 영민이 놀라워하자 기원이 싱긋웃었다. 2가지 중 하나야. 99년도 7월에 붉은 사쿠라가 움직이지 않았거나 그리고 누군가 죽었지만 단순 자살자로 처리된 경우. 2번째 아냐? 그녀는 50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활동했어. 잘못 처리된 게 아닐까? 기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냐, 가능성이 높은 건 첫 번째야. 어째서지? 붉은 사쿠라가 죽인 사람들을 봐. 한 가지 걸리는 거 없어? 글쎄, 모르겠는데. 그들은 모두 정부에게 발견됐어. 모두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서 자살했고. 일반적인 자살자들의 통계를 떠올려봐.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방치될 수도 있어. 또 일부는 가스 폭발 같은 걸로 완전히 으깨질 때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붉은 사쿠라가 접근한 인물은 모두 하루 안에 발견이 되지. 그들은 얼굴을 상하게 하지 않아. 마치 미소를 보존해야 할 것처럼. 영민이 큰 단서를 잡은 것처럼 흥분했다. 붉은 사쿠라는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신이 규칙적으로 죽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난 모르지.
하지만 99년도 7월에 분명 뭔가가 일어났어. 기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김 경사님, 교대 좀 해줘요. 갑자기 신호가 오네. 최 경장이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다. 알았어. 영민이 가버리자 다시 기원이 혼자 남았다. 분명 뭔가 있었어. 목적을 거스를 만큼의 절실한 뭔가가. 기원은 으르렁거리듯 중얼거렸다. 그리곤 벌떡 들어 누웠다. 한참을 천장을 보던 기원이 벼랑간 벌떡 일어났다. 이봐 김경사, 일본에도 수사팀이 있다고 했지? 우렁찬 소리에 영민이 어리둥절해졌다. 그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지. 전화 걸어서 물어봐. 지금 당장. 1999년도 7월에 자살자가 발견됐는지 물어봐. 영민이 컴퓨터로 뭔가를 두드리는 사이 기원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2시간쯤 후에 기원이 돌아왔는데 누군가를 대동한 채였다. 기원의 옆에는 40대의 평범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시계를 차고 있었다. 내 히든카드. 기원이 말하자 영민이 실실 웃었다. 일본에 알아보니 내 말이 맞았어. 거기도 99년도 7월에만 조용했다더군. 바쁘게 이틀이 지났다. 그날은 지원자들의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채비를 하는 기원의 귀에 영민이 속삭였다. 저 사람 뭐하는 작자야? 기원이 데려온 40대 남자가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있었다. 말했잖아, 내 히든카드라고. 말을 마친 기원이 밖으로 나섰다. 무슨 히든카드가 저렇게 멍청하게 생겼담. 마음에 안 들어. 영민이 불이 나게 기원을 뒤따랐다. 둘이 도착한 곳은 경찰서 2층에 위치한 강당이었다. 강당 안은 좋기 수백 명의 사람들로 웅성대고 있었다. 그들은 기원과 영민이 들어서자 일제히 입을 다물고 둘을 바라보았다. 저기 책상을 보고 줄을 서주십시오. 기원이 말하자 그들은 또다시 웅성거리며 줄을 서기 시작했다. 기원이 자리에 앉자 제일 선두에 선자가 다가왔다. 지금부터 제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생겨먹었죠? 눈앞에 30대 남성이 어이없는 듯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얼굴에 능글능글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제 얼굴은 어머니의 X 염색체와 아버지의 Y 염색체가 융합된 산물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느냐마는. 면접관님을 보니 부모님에게 큰 절이라도 해야겠군요. 기원의 입이 씩 벌어졌다. 선두의 남자가 기원의 옆으로 책상을 가져오자 줄이 2개로 나뉘었다. 2개의 줄은 3개, 4개 순식간에 불어나서 7개째가 되었다. 면접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종료됐다. 고르고 고른 100명을 빼고는 모두가 실격 처리되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남은 100명이 워낙 강해서인지 순순히 물러났다. 김경사, 다음 단계 시작하지. 가서 광고 내고 와. 영민이 나가자 기원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백상의 눈이 기원을 향했다. 3일 후 여러분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여자를 말로 굴복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강당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지독한 죽음 옹호론자로서 여러분이 같이 상대해야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원이 그들의 자존심에 불을 댕겼다. 아니, 고작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모였단 말이오. 나 혼자 상대하지. 내가 상대할 거야. 100명이 흥분한 망아지처럼 날 뛰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녀에게 설득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원이 큰 소리로 외치자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비웃어댔다. 봉투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안에는 현금 300만 원과 각서 한 장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살했을 시를 대비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자살 좋아하네. 이제 인생 재밌어지려는 판에. 100명이 망설임 없이 서명을 끝내자 기원이 모두 회수했다. 그 시각 영민은 신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정말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민이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하라니까. 몇 번을 물어보는 거요. 영민은 곧 다음 신문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수사팀 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말 그녀가 올까요? 조순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최 경장이 동의했다. 아니, 광고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괜한 돈 날린 거 아닐까요? 짜증이 난 영민이 소리를 빽 질렀다. 시끄러워. 이미 다 끝났는데 재수 없겠으리. 붉은 사쿠라는 기필코입니다. 제 시나리오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원의 눈에서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한데 조순경님, 일전에 제가 말해놓은 거 준비됐나요? 그거는 내일 중으로 도착할 겁니다. 긴장과 흥분에 3일이 지나갔다. 아침 일찍 사우나를 다녀온 기원이 말끔한 모습으로 강당에 나타났다. 어라, 수염 밀었네. 영민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중요한 날이잖냐. 강당 안에는 이미 절반가량이 착석해 있었는데 다들 상기된 표정이었다. 슬슬 긴장되는데 기원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제 약속 시간까지 1시간. 영민이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40분이 지나자 약속한 100명이 모두 도착했다. 변호사, 선생님, 대학생, 주부, 종교인, 기자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다가올 설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 다 됐다. 넌 이제 나가라. 그래, 조심해라. 영민이 불이 나게 빠져나가자 기원이 준비한 물건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문이 끼이 결렸다. 장내는 순간 정적이 찾아왔고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모아졌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여자는 붉은색의 일본식 기모노를 입고 있었는데 따은 머리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눈꼬리가 올라간 게 영락없는 고양이 상이었다. 여자의 뒤를 이어 8살쯤의 꼬마가 들어왔는데 피부가 무척 창백해 보였다. 왔구나, 붉은 사쿠라. 기원의 눈에서 안광이 복사됐다. 여인이 단상에 오르자 사람들이 발광했다. 고작 당신 따위가 우리를 상대해. 시간이 아깝다. 일본령 같은데 한글은 뗐나? 한마디만 해봐. 아주 박살을 내주지. 사람들이 격렬하게 쏘아붙였다. 여러분. 여자의 입이 열리고 상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원은 황급히 특수 제작된 방음기를 귀에다 착용했다. 사람들이 여자를 물어뜯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바야흐로 전무후무한 100대 1의 대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